기존 강의에서 했던 것들 말고 실습으로 넘어가서 실습 한번 했다가 강의도 한번 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실습 과제를 지난주에 받고 이번 주에는 원리 방법론 과제를 지난주에는 이걸 받고 그다음에 오늘은 다시 실습 과제를 보려고 하는데 1학차 실습에 대해서 뭐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학차를 마치시게 되는 또 분들이 계셔서 음, 도움 삼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1학차 실습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미리 준비도 하실 수 있겠어요. 1학차 실습은 이제 대화법 끝나고 진로 상담, 보통 상담하면 이제 사례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로 상담까지는 우리 현장 강의를 병행해서 하는데 보통 상담은 다음 학기에 시작하지만 현장 강의로 안 하고 온라인 강의로 이 과목을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번 학기에 보통 상담은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그럼 이제 1학차 실습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1학차 실습을 내가 그냥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 그러면 자격 실습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201로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고 내가 요거 배운 거를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1학차 실습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은 항상 언제 신청하냐면 학기 시작할 때, 2학기 혹은 1학기 요때만 가능하거든요. 온라인 과정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데, 2학차 실습은 간사도 정해야 되고, 이제 딱그 커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학기 중간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7월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반이 나면서 1학기, 2학기, 매년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때만 이제 실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아무 때나 하십니다. 실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격시험. 자격시험도 학기 마지막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때 이때 1학차 실습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연장하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할 분은 또 시작하시고 그래서 1학차 실습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학차 실습의 내용이 어떤 식인지를 오늘 우리 과제를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1학차 실습 과제에 대해서 함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차 실습이 여기 자격 밑에 학차 실습, 사례 실습은 그냥 사례만 가지고 답변하는 것만 이제 연습하는 실습이고, 그보다 좀 더 분석을 하는 게 학차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격 밑에 학차 실습 눌러보면 학생들은 이미 됐던 교육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예를 들면 가정문제, 대인관계, 동성애, 그래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상담 분석을 하는 것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학차 실습은 주로 여기 이제 1로 시작된 것들을 보면 되거든요. 1-1부터 1-10까지 10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 하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1-1. 1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이라서. 사례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과제 내용을 살펴보죠. 저는 고등학생인데 요즘 괜찮았다고 생각한 우울증이 다시 심해져서 그냥 글 써봤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사례는 전부 고민란 밑에 보면은 네이버 지식인 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가면은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유로 고민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다음에도 있었는데 다음은 이용자가 좀 줄어들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 지식인에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뭐 지식인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자기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걸고 상담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요. 답변. 이게 좀 활성화되어 있고 좀 자유롭죠. 그리고 뭐 자기가 아무도 아니라 하더라도 상담 관련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을 달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냥 어떤 신변 잡기 내용이 아니라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언뜻 답변하기가 쉽진 않아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지. 좀 더 이게 왜 그렇고 무슨 의미고 이런 거는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좀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답변을 이렇게 많이 달 수 있거나 그런 내용은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복잡한 혹은 또 몸의 문제, 정신 건강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여기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뭐 병원 가야 되는 문제인데 병원으로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상담해 주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죠.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요즘 괜찮았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이 다시 심해져서 그냥 글 써봤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슬럼프,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 뭐 다 겪어봤어요. 상담도 다니고 얼마 전부터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울하고 외롭고 허무한 기분이 계속 저를 쫓아다녀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 심리 상담인데 말하자면 격려 상담, 격려 상담만 하다 보니까 왜 슬럼프가 오는지, 왜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이 왜 오는지 이 이유를 찾아가는 이런 심층 상담이 아니라 격려 상담, 응원 상담, 혹은 또 경청 상담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정도다 보니까 그래도 왜 우울한지, 왜 외로운지, 허무한지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엄격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자존감도 낮고요. 자, 여기, 너그러워져라. 그 다음에 또 조금만 여유를 가져라. 만족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제 전공 분야에서는 이런 세뇌, 이렇게 하는 이런 세뇌, 그걸 세뇌라고 하네요. 이건 응원 상담, 뭐 경청 상담, 공감 상담 이런 건데 이런 걸 세뇌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먹히지를 않아요. 전공 분야에서는. 제 전공에서는 당연히 제가 실력이 딸리는 게 정상인데,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들보다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들보다 못한다는 이걸 해결하는데, 너그러워지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만족하세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더 크니까 문제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더 작은 수준에서 가능한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할 건 할 게 없는데 다른 이유에서 연습을 하루만 하면 뭐 이틀을 해야 되고 3일을 해야 4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하면 체력적으로 정신이 힘들어서 미치거나 아니면 울어야 하는 뭐 실기 전공인가 보고 다른 애들 보면 조금 해도 만족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엄격하고 그게 안 되면 자책하고 우울하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더 커져서 제가 생각해 놓은 기준이 집착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게 슬럼프,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 이제는 집착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강박 수준으로 또 올라갔죠.
중학교 때도 이랬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그래도 자신에게 너그러워서 좀 덜 발전하는 애들, 그다음에 열정이 없는 애들보다는 저 같은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쪼여서 조금 낮게 하는 게 자기한테 너그러워서 적절히 하는 애보다 더 결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더 괴로운 거죠. 뭐보다는 못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 악순환이 있는데 이 악순환이 더 악순환 하는 애들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을 그냥 감안하면서 사는 내 수준이 악순환인데 더 큰 악순환을 본 나도 악순환인데 더 큰 악순환을 보니 괜찮아지니까 이 악순환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뭘 못 봤냐면 선순환을 못 봐서 이걸 못하는 선순환. 누구는 선순환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몇 살 많은 사람들보다도 못한다 이거죠. 몇 살 많은 사람들은 선순환 속에 살아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선순환 속에 살아가느냐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거보단 낫다. 이걸 따라갔어요.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 못해. 그래서 이 부분을 깨우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계속 우울한 거죠. 우울함.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러면은 이 우울함을 벗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악순환 속에서 더 큰 악순환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절망하고 우울함을 가지니까 모든 병을 달고 살아서 슬럼프,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 이거를 계속 이렇게 겪고 있는 지속적으로. 이게 악순환되니까 슬럼프,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 이 위에 여기서는 소망이 있고 선순환이 이르니까 여기에 결실, 보람, 기쁨, 감사 등이 있는데 밑에는 슬럼프, 번아웃, 우울증, 무기력증,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밑은 그냥 암흑이야, 암흑, 먹구름. 위는 햇빛이 찬란한 청춘권. 그래서 이렇게 쭉 비행하는 비행기고 밑에는 비 내리고 구름 많은 그 밑을 그냥 비 맞으면서 가야 하는 그런 고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밑에는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크나. 그래서 너그럽고 덜 발전하고 열정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비를 한 것이겠죠. 다만 자기보다는 좀 못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어쩌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선수를 이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이런 더 큰 악순환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그냥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괴롭기는 한데 글 써봤어요. 우울증은 다시 심해지고 그냥 글 써봤어요. 저 같은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올라올 생각을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내요.
그래서 핵심을 잘 간파해야 그래야 상담을 잘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를 가져오든지 뭐,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 정신장애에 해당하나요? 아버지가 바람핀 정신장애 등록, 아빠 웃기네요. 저 좀 이상한가요? AD한 사진. 그래서 문제 자체가 되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주나 이런 상태의 좀 난해한 질문들이 많아서 그냥 아무나 쉽게 대답해 주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이걸 대답해 주려고 하고 이걸 대답하려면 지금 본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분석하고 여기서 그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 분석 양식에 따라서 상담 분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상담 분석하셨어요. 상담 주제, 개인, 심층, 절망, 존경, 평안, 동행, 절제, 훈련. 그래서 주제를 잘 써놔서 주제를 써놓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럼 개인, 심층, 절망, 개인, 심층, 절망, 존경, 평안, 동행, 존경, 평안, 화평이 평안이거든. 개인, 동행, 평안, 동행, 동행, 평안, 동행, 평안, 화평. 그다음에 절제, 훈련, 절제, 훈련. 그럼 대충 이렇게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남의 살해에서 스스로의 기준이 높고 그에 못 미치면 다른 사람보다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있고 그걸 깨닫게 한다. 선순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선순환은 뭐냐? 학생이기 때문에 실력이 딸리는 게 정상이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연습을 통해 노력하고 실력을 조금씩 쌓아나가요. 진입구는 뭐냐? 이 방법론에서 진입구 했었죠. 그래서 진입구는 우울하고 외롭고 허무한 기분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네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으면 훈련 통해서 성숙해지고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을 진입구로 생각합니다. 방향성. 방향성이라는 말은 초기의 상담 방향이라서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기존이 악순환이기 때문에 선선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본다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면 안 돼.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이런 게 되니까 이걸 더 높여야 돼. 고도를 높여야 돼. 수준을 높여야 돼. 그런 걸 정하는 게 방향성. 우울하고 외롭고 개망에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유, 자신이 스스로를 가혹하고 엄격해 스스로 자존심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연습을 하려다 하면 힘들어서 울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도와서 악순환을 인식하게 한다. 이걸 이제 바뀐 방향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담 계획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꾸고 그걸 어떻게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 나아가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중기의 상담 계획이죠. 실력이 딸리는 게 정상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건강한 반응을 하는 것이 선순환의 목표를 갖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선순환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이제 상담 계획이 되겠고, 그다음에 변화 목표. 변화 목표는 최종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괴로운 생활 절제하고 매일 연습을 훈련하여 어떤 어려운 일에도 선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를 그런 모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 변화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음, 아웃라인이 되는. 그래서 처음에 해당되었던 우울증의 문제는 우울증은 이성화된 이러한 마음의 위기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올려서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그럼 그거를 뭘로 가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에도 선한 반응을 하게 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에 선한 반응이면은 그러면은 그를 잘 참는다든지 인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쾌활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목표가 이렇게 형성되기를 바라는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방법 사랑하라 전공자로서 잘하고 싶고 실력을 많은데 그게 너무 쉽지 힘들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힘들지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이해하라. 어떤 이유로 힘든 걸까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말하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습량이 비례하는지 이걸 직면을 해주는 거죠. 행하라. 또 행하게 하는 것이 행하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행하게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게. 확장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잘하는 이겨낸 사람의 반응을 좀 더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통찰하라. 이것은 자신의 실력이 더 나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을 절제한다. 그래서 실력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구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손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바꿔요. 그래서 다 바꿔서 이걸 바꾸세요, 이걸 바꾸세요, 바꾸세요. 해서 최종적으로 바꾼 모습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에서는 개인 심층, 절망, 존경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개인 심층, 개인 심층은 똑같고 개인 심층, 절망, 존경, 절망, 존경 이것도 잘 봤고 평안, 동행, 절제, 훈련, 평안, 동행, 그다음에 절제, 훈련. 그래서 거의 바꾼 거 없이 그대로 잘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것을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사례에서 악순환, 악순환은 스스로 기준 놓고 못 미치는데도 여전히 기준을 높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순환에 대한 설명은 아까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이 악순환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다. 는다는 방향이 이런데 나는 이거보다는 나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게 악순환이다라고 지적한 거고 선순환은 실력을 쌓아나가는 보람을 느끼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요. 진익부는 열정이 있으니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력이 또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냐 하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절망이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열정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줘요. 이 부분의 열정. 그걸 따라가고 싶고, 그걸 이루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열정이고, 그런 열정을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거죠. 상담의 방향성, 초기 방향성은 외롭고 허무한 기분이 쫓아다니는 이유, 그다음에 자기에게 자존심이 낮아지게 된 원인,
그다음에 괴로워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악순환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으니까 이런 악순환을 생각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이게 사라져야 하면은 이게 선순환을 이룰 수 있거든요. 상당 계획, 실력이 딸리는 게 정상인 그걸 받아 보람을 느끼게 하는, 노력하면서 변화를 느끼는 선순환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줘. 최종적인 목표, 그래서 매일 연습 훈련의 어떤 선한 반응,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순환의 반응이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높은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선순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담 방법, 사랑하라.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힘들 수 있다. 이해하라. 어떤 이유로 힘든지 말하라. 연습력 충분한지 행하라. 그리고 그걸 해봤는지 확인하고 확정하라.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의 반응을 주변을 살펴보게 통찰하라. 무슨 이런 문제의 핵심이 높아지려는 마음, 높아진 마음이죠. 높아진 나는 이거보단 나아. 이런 마음이 발목을 붙들고 있는. 버리고 실력을 받아들여서 나쁜 결과가 주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일이 없는, 이걸 바라봐야 그걸 따라갈 때 있어. 흉내라도 내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흉내. 탁구도 그렇고 또 이렇게 둘이 같이 치는 게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랑 하면은 되게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은 그걸 보면서 막 하는데 그냥 자기 기준으로 제가 더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못하는 사람이랑 나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같이 못하게 돼. 네.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그거를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발전이 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탁구를 배우러 가면 처음에는 치게 하지를 않는데 혼자 해야 돼. 혼자. 그래서 지적해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탁구를 치러 갔는데 몇 달을 혼자 하게 해주더라고요. 혼자 하게 한대요. 근데 그걸 꾸준히 참고, 아, 내가 부족해, 내가 지금 하라는 걸 못하고 있어. 그래서 기계로 공 넘으면 치고, 기계로 공 넘으면 치고. 그거 하는데 그걸 잘 견디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분하고 치셔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배우면서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자기도 잘 못하는데, 나보다 더 못하네 하게 되면, 안 고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걸 이제 알려주기까지 너무 잘해서 어, 많이 안 고쳤네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꿨던 것이고, 그래서 잘하셨고,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사례.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이게 또 여러 번으로 갈지 이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수정한 숫자거든요. 5번, 9번, 7번, 4번. 이게 많이 수정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잘 본 거니까. 또 적게 수정했다고 해서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그냥 필요한, 또 사례의 난이도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많이 하면 22번도 하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뭐 10번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번도 되고 아니면 5번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맞췄어요. 네? 케이스는 10개 케이스라. 이 학차 실습 요 기준이 10개의 사례를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1-1부터 1-10까지, 1-1부터 1-10까지. 그러면은, 어, 정지훈 집사님 기준으로 보면은 1-1이 언제 시작했냐면 2023년 6월 20일에 1-1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0을 언제 끝냈냐면은 10월 26일에 6월 달 시작해서 10월 달에 해서 끝납니다. 지나가면 안 되죠. 지나가면 또 신청을 해서 또 다시 이제 연장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뭐 2학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2학기 시작을 했는데 2학기 내 못 마쳤다. 그러면 다시 1학기에서 또 연장을 해서 어느 시기에 끝을 내는 거죠. 시작을 이때 신청을 해서 해야 돼. 그건 없어요. 5월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7월에 시작하고 1월에 시작하고 1월 시작 전에 신청해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7월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서 하든지. 그래서 6개월 내에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 사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례 내용이 있었고, 그 사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그거를 수정해서 완료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네,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혹은 또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세미나는 현장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재인 집사님부터 거꾸로. 저는 이제 강도는 다르지만 네. 그냥 제 사례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데 어떤 특정 나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랬던 게 이제 대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수학과학을 많이 해야 되는 전공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딸린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음, 원체 문과 체질이었는데 억지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 전공으로 계속 나가는 게 이제 자신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 음, 부분이 이제 진로 쪽으로 또 이제 살짝 비껴가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제 보건학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수학과학 하면 제 안에 아직도 나는 잘 못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 정도 전공했으면 잘하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이제 나보다 더 탁월한 아이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 눌려있는 마음이 여전히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된, 지금은 그걸 공부하지도 않고 전공하지도 않는데도 음, 계속 그 부분에서 이제 눌린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진로를 바꾸고 더 이상 그거를 쳐다보지 않고 이제 다른 내가 더 잘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를 해결 방법을 찾아는 가지만 여전히 눌려있는 마음은 조금 해결은 안 돼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제 상태가 심각하진 않아서 저게 막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서에 막 영향을 많이 줄 만큼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이렇게 바닥에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 그냥 저는 이제 저를 생각했던. 음.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는 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 거냐면은 사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의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더 악순환되고 있는 사람들과의 격차, 그다음에 또 더 선순환되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 격차와 비교 속에서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되게 동병상련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상담 과정은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게 목표예요. 이걸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이게 비교해서는 이걸 못 올려요. 자체적인 생각을 해야만 이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잘 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달리는 사람이 잘 달리는 사람을 따라가려면 잘 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달리는 사람은 수준이 있으니까 계속 나는 그보다 못해 라는 것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잘 달리는 사람을 따라가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내가 여기서부터 요거 했다. 내가 여기서부터 요거 했다. 요걸 계속 의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상담자는 계속 그걸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 했습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인도해 주면은 어느새 지금 잘하는 사람도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거보다 낮고 이거보다는 높고 그러니까 꾸준히 그 상황을 유지하는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하고 계속 슬럼프 계속 번아웃 계속 우울증 계속 무기력증을 계속 이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담자의 역할이고 요거는 이제 피상담자의 상황이 또 많은 경우 우리가 또 해당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또 조남희 지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악순환, 선순환, 더 큰 악순환,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사례를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불을 내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그렇게 행했던 엘리야가 음, 어느 순간에 그 광야 로뎀나무가에 가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음, 하면서 그 이유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막 그렇게 하던 엘리야가 음, 이렇게 악순환으로 뚝 떨어져서 음, 이렇게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 음, 하면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그렇게 있었던 그 엘리야의 상태가 그게 이제 비교잖아요. 내 조상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 감정으로 치자면 그게 어떤 절망에 가까운 건가요? 두려움에 가까운 건가요? 절망이 더 가깝죠. 그 욕구는 이제처럼 존경의 존경. 욕구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나타나는. 절망, 존경. 음,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을 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이렇게 자기에 있는 그 욕구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생명까지 가져가 달라고 완전한 그 바닥의 절망 가운데로 이렇게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베드로도 그랬지만, 우리 삶 속에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다음에 또 우월한 사람들 보고, 그 사이에서 내가 그보다는 높지만 이보다는 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거는 내가 이세벨도 뭐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의 불도 이세벨이었지 갈멜산에서의 불도 했고 근데 이세벨은 좀 이기기 어렵고 조상들처럼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 부분에 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하나씩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했던 일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제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 내가 뭘 이루었다, 혹은 못 이루었다,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감정이,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그 절망, 절망. 본질적인 감정이 네. 절망인 거죠. 네, 네. 절망. 두려워해서 죽고 싶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지쳐서, 탈진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이제 데려가 달라 하는 그런 기분. 네? 그런 방식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할 때, 요걸 잘 이해하고, 이제 그나야 이제 요 상담 계획을 잘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에서도 내용을 잘 분석을 하고, 해석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잘 해야,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올릴 수가 있겠다.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어쨌든 올려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학생한테 제시했던 소원이 동행의 소원인가요? 여기서 제시되었던 거는 동행이었네요. 네, 맞아요. 동행.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동행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그랬고, 이 열정을 갖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계속 열정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그거에 못 미치는데 이 열정의 욕구를 동행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서 이루고 싶은 그런 걸로 바꿔주라는 거잖아요. 네, 음, 근데 그게 제가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나? 저 친구가 만약에 진짜 피상남자가 되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저 열정을 동행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이끌어서 우울에 빠지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소원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뭐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전공에서 어, 부분에서 스스로 가혹하고 엄격하고 자존감도 낮고 하면서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연습을 하는 건데 연습 말고는 할 게 없는데 그리고 전공에서 그다음에 실력이 딸리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습을 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그냥 왜냐하면 오늘 연습을 해도 오늘 당장 수준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연습하는 것 자체, 다 같이 연습할 때 연습하고, 연습하는 걸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루 하면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미치거나 울어야 하고, 그러면 좀 더 여러 날 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하면 못해서 힘들고, 하면 해서 힘들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하루만 해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이틀 해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올리는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좀 더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하루 하고 우울하고 하루 하고 우울하고 그러니 이게 이제 악순환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틀 하자. 괜찮은데? 3일 하자. 괜찮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만 꾸준히 괴로워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할 때는 다른 애들은 조금 해도 만족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나는 안 돼서 조금 하면은 자책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져서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이 집착으로까지 던지면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간다, 진도를 따라간다, 혹은 또
계획과 이 동행의 차이는 뭐냐면은 계획은 계획이라는 주제는 이게 계획이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계획과 동행의 의미상의 차이는 뭐냐면은 계획은 내가 내 자신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를 꾸준히 향하는. 근데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소원이고 용서, 동행, 충만 속에서는 좀 대인적인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좀 개인적인 존경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원을 갖는 게 더 적절해서 이제 동행을 하도록 잘했고 또 그게 또 맞는 게 되겠어요. 내가 개인적인 동행 존경이 있지만 개인적인 계획으로 가기에는 너무 의식하는 게 여기 대인적인 것에 많아요. 그래서 대인적인 것에서 내가 했던 것들, 그걸 오히려 살리는 게 더 좋아요. 연습은 뭐, 당연히,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걸로 너무 기준을 세워서 엄격하다, 아니면 못한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한다, 다른 애들처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열정이 없는 애들보다 더 낫다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다, 비슷하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잘하거나 일찍 시작하거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몇 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했겠죠. 똑같이 시작했어도 선배는 당연히 더 많이 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자기도 그 수준이 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선배보다 못해 이런 생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더 음, 이제 이렇게 스스로 가혹하고 엄격한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계획보다는 변화된 사례,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사례, 바뀔 수 있구나, 그게 마음이 바뀌는구나, 또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던 적이 있구나, 내가 존경만 생각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여기선 동행이니까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설명을 더 들으면은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생기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피질로의 이 상승이라서 고피질과 고피질의 차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고피질은 존경이고 고피질은 동행이니까 존경은 나 중심의 존경이거든요. 동행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남이에요, 남. 그들이 하는 모습을 내가 따라간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의식을, 그의 의식, 그 사람의 의식, 그러면서 나의 의식으로부터 빠져나가.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신입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졸업생들은 어떻게 졸업을 했지? 근데 3년 지나면 자기도 졸업생이 돼요. 신입생이었다. 저희 딸도 이제 지금 중3인데 언제 내가 중3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중3이 됐냐 하면은 자기 1학년 때 2학년 1학년 같이 따라가고 2학년 같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친구들이 3학년 때 자기도 3학년이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3학년 때 1학년으로서 나는 언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딱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몇 살 많은 사람들보다
못한다는 걸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괴로워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간파하는 거죠. 우리 학생은 이런 걸 괴로워하는군요. 몇 사람 같은 같은 사람보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보다 못한다는 걸 괴로워하고 있군요. 그걸 딱 간파하면 그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꾸준히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네. 또, 사례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 이게 왜 악순환이고 선순환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눈이 열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서, 정재윤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랜만에 또 직접 하신 사례 보시게 됐는데, 정재윤 집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거 처음 했을 때, 어, 제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면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실습은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짜맞히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동행으로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존경을 받고 싶은 거는 위로 높아지고 싶은 거니까, 높아지고 싶은데 안 높아져서 괴로우니까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그냥 동행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거 하면서 되게 평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보통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그걸 말로 이렇게 쫙 문장이 되게 쓰는 거가 별로 습관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생각이 딱 이제 끝맺음이 되는 것도 안 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악순환을 쓰고, 막 이런, 이제, 진입구라든가 성순환 뭐 이런 거를 쓰다가 보니까, 아,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서 그냥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지, 그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안 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쓰는 것도, 목사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해서, 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되게 하여튼 하면서, 음, 저도 어렸을 때 달리기를 1등을 하고 싶은데, 1등을 못하고, 뭐, 3등까지도 하고 싶은데 3등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해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딱 포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선순환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포기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닌데, 사실 이거를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동행하는 걸로 하면 각자의 목표 지점이 다르지만은 같이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사회 연구를 해보다 보면 우리도 이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또 한번 써봐야 아는 면도 생기고 써봐야 알지. 처음에 이걸 답을 안 한다 그냥 안타깝구나 이러고만 끝나지. 써봐야겠다 하면은 그때서 이제 답이 나오는. 답을 풀 필요가 없는데 답을 애써 만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답을 해야 되는구나 할 때는 이제 답을 찾으니까 그럼 또 답이 나오는. 그래서 이걸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정준 일사님 잘 하셨고, 이게 1번이어서 좀 봐준 면도 있고요. 1번에 너무 힘들면은 2번을 못하니까. 근데 하여튼 잘 하셔서, 그래서 시작을 하셔서 1번 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서 10번까지 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도 많구나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네,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알아서 사례를 하지만 또 사례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발전되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은미 사모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어,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격려해주고, 뭐, 괜찮다, 용기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새삼 너무 성경적 상담을 제가 배우게 된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통찰할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게 돼서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목사님 말씀처럼 늘 이렇게 고도를 올려야 되고, 그 선순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정말 성경적 상담에서 너무 귀하다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네. 이걸 모르면은 절대 모르지만 또 한 번 알면은 또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또 이게 어, 이 배우 계시는 실습으로 해서 집사님이 하신 거고, 또 점차 하면서 더 좋아졌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그냥 주저리 주저리 써놓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는 얘기거든요.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전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계속 우울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악순환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사례지만 이게 현실의 일이면은 그건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뭐, 청년일 수도 있고, 장년일 수도 있고, 그냥 주저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이런 부분에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문제구나, 이걸 바꾸주다 보면은, 그럼 이제 한번 하면서 발전될 수 있는 것, 그게 또 이제 성경적인 원리죠.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역 상담을 제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게 잘 적용될 수 있는데 적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된다든지 성경의 원리가 아주 너무 좋은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원리가 그냥 기도합시다. 혹은 하나님 뭐 간구합시다. 이제 그는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가능해요. 다. 불가능하거나 무슨 새로운 심리 이론을 알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각자가 그 필요한 것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차진숙 사모님 한 말씀 하시고 황세현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진숙 사모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했고요. 어, 사실 성경 상담 배우면서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상담해 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제 가운데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성경적 상담적인 관점을 해주는 건가? 막 이런 하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막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더 듣기보다는 그냥 막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로 막 그런 경우도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게 개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인 유형으로 나와서 뭐 절망이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거, 이 세부 내용을 하나도 정확하게 개념도 모르는데 이거를 짚어가는 그 과정은 이런 실습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또 대인적인 차원, 네, 이런 6가지 중에 세 가지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도 지금 들으면서 알게 되면서, 아, 계속 공부하고, 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길 찾아가는 원리가 또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배워 나가면서, 그래서, 마치 체스 처음 배우면 길을 잘 못 찾아요. 체스, 바둑 말고, 장기 말고 체스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스는 좀 배울 기회도 없고, 혹은 또, 좀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체스도 재미가 있어요. 장기랑 비슷한 길을 찾아가는 원리만 알.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마음의 원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고, 이렇게 마음의 원리의 길을 찾아가면 그 사람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부분은 너무 많거든요.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배워나가서 이걸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선현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학사 1학차 실습을 하고 있는데 과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또 오늘도 자극을 받아서 또 늘 나누는 이야기가 돼서 솔직히 더 이상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반복하는 저의 그 상황을 볼 때 문제가 이해가 됐는지 방법을 찾았는지 자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금 조금 열정을 좀 태워야겠다. 내일 기도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죄된 속성을 보게 되고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ADHD라는 어떤 그런 변명을 전에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교실에서나 이렇게 돌발 행동을 했을 때 많이 들었던 내용 같은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확산이 돼서 조용한 ADHD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면 점점점 그런 걸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어떤 현상이 나면 어떤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자기가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되면 자기 지금 우울하다는 거야. 우울증이다. 또 어떻게 하다? 나는 말이 없는 우울한 ADHD래.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현상을 조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적인 거 어떤 걸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는 조금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든지 또 그 이제 근본적인 거는 어떤 걸로 사실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고선 더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조금 자극이 돼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좀 수업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이제 이걸 하고 계시는 또 앞서서 하고 계시는 또 소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구나, 또 이런 자각이 있구나, 이런 또 소망을 이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또 세상에서는 그걸 정당화, 합리화, 혹은 그냥 그대로 고착화, 이렇게 시키는 것밖에 안 돼. 이거를 막 변화시킨다든지, 발전시킨다든지, 구원조차도 세속에서는 구원은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고착화시키잖아요. 그냥 이러고 살다 가는 거야. 허무주의화하고.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계속 구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또 발전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복음이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거지. 복음이 그냥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유대에만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모여 있자 할 때 그를 확 흩으신 거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도 이게 그래서 확장이 됐어요. 로마 시대의 박해도 그래서 확 확장이 됐고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바도기아에서 그 교회 그 지하 교회 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지하에까지 확장을 해요. 지하를 확장해 버려요. 예? 복음이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하를 확장해. 하여튼 우리가 이 성령적 상담을 이게 통해서 이걸 확장할 수 있구나. 문제 있는 사람, 또 자칭 ADHD 그런 사람들 내가 또 다 도와줄 수 있구나. 안 그러면 나쁜 게 확장이 돼. 좋은 게 확장이 안 되고 나쁜 게 확장이 돼. 그래서 정신병이 확장되고 우울증이 확장되고 공황장애. 툭하면 공황장애, 툭하면 우울증, 툭하면 뭐 ADHD. 그거를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것의 확장을 우리가 또 목표하면 좋겠습니다. 또 길은 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시죠. 하나, 둘, 셋. 자,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6월 6일, 한축일이라 휴일이고, 그 다음에, 20일,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13일, 20일, 이틀 우리 현장 강의 세미나하고 27일에는 종강 모임 하면서 1학기 마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부터 시작된 2학기에 뭐 또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제 6월 달에 뭐 자격시험 실습 신청하시면은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고 또 현재 문제에 주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에 대한 고착되고 정체되며 그리고 퇴보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얻고 또 그 나라의 일꾼으로 일익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그 모든 과정이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는 데 있사오니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